자, 오늘부터 웹 언어를 배우고 다시 자바 웹 개발, 백엔드 개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워볼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배워볼 거고, 교과서는 두잇이 나갔을 거예요, 또. 그쵸? 두잇. 우리 교육원은 두잇을 좋아하는데, 두잇은 좀 오래된 요 개발 관련된 서적을 냈던 곳이라, 어, 괜찮아요. 특별히 문제도 없고, 괜찮은 곳이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HTML이라는 언어를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봤던 요 PPT, 인터넷, 웹, 요거부터 다시 볼까 해요.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 그 인터넷, 웹, 요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님한테 연결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 선이 들어오면 그것이 인터넷이고요. 자, 인터넷.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게임인 뭐 RPG 게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메일 보내는 것,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받는 메일 시스템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파이즐라 같은 걸로 파일을 이동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걸 해봤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들을 써봤을 텐데, 또는 뭐 카카오톡 채팅 같은 것들도 있죠, 그렇죠? 카카오톡 채팅도 인터넷이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스포티파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것, 이건 뭐예요?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우리가 음악을 계속 받는 서비스죠. 또는 넷플릭스는 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거죠. 스트리밍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데이터를 받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 서비스들 중에 웹 서비스가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 중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크롬을 띄우고 있는데, 이 크롬이 웹 서비스의 하나죠. 제 대표적인 웹 서비스의 하나. 보통 웹 서비스는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브라우저 어플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크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 크롬이랑 엣지랑 거의 동일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크롬을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이런 이렇게 죄송해요. 크롬을 다운받으시거나 윈도우가 제공하는 엣지라는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개는 원형이 같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크롬을 쓰든 엣지를 쓰든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굉장히 오래된, 지금 아예 쓰지도 못할 텐데, 익스플로어라는 걸 쓰게 되면 개발 공부하실 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파이어폭스나 이런 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거나 좀 다뤄보셨으면 다른 브라우저를 쓰셔도 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는 웹 통신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존재하더라. 자, 여기 와서 내가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 이렇게 쳐볼 건데, 자, 이때 우리가 이 네이버 서버에서 받는 요 페이지, 요게 웹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요 URL을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링크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쵸? 링크를 누르면 URL이 바뀌죠? 결국 URL을 입력하는 건데, 요 링크를 누르는 행위로 URL을 입력하는 걸 대체하죠. 내가 예를 들어 돌싱포맨 추성훈 뭐 이런 뭐시기 링크가 있는데 내 이 링크를 누르는 행위가 요 URL을 입력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내가 URL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링크로 타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링크로.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렇게 받는 이 친구가 문서인데요. 문서. 제가 문서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검사하기라는 게 있어요. 검사하기. 자, 검사하기라고 나오는 요거랑 이제 여러분들은 친해지셔야 돼요. 자, 요거. 자, 이 친구가 오른쪽에 뜰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뜨게 하시려면 자, 여기 자, 조금만 요거를 반짝반짝거리게 할게요. 마우스를.
조금 키울까? 아, 이게 지금 키워지지가 않네요. 자, 여기 지금 마우스가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땡땡땡이 보일 거예요. 땡땡땡. 조금 키워볼까요? 아, 자, 여기 보면 땡땡땡. 자, 이걸 누르시면 자, 오른쪽 모드, 아래 모드, 왼쪽 모드, 별도 모드가 있어요. 자, 오른쪽 모드 하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띄워질 거고요. 자, 내가 자, 왼쪽 모드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뜰 거고요. 자, 또는 내가 따로 모드 하면 따로 이렇게 떠요.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개발자 도구라 부르고요. 웹 개발자 도구. 자, 현재 여기 보이는 이 문서가 여기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서 형태로. 이건 이제 그래픽 형태로 출력이 된 거고, 이건 문서 형태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다시 이렇게 도크를 돌아가려면, 자, 여기 그냥 눌러서 돌아가면 되죠. 그렇죠? 다시 요 땡땡땡에서. 자, 저는 요 오른쪽에 두는 걸 지금 좋아하고요. 보통. 자, 확대를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문서를 제가 움직일 때마다 왼쪽에 파란색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 파란색이 뭐냐면 지금 내가 선택한 영역이 왼쪽에 그려진 거야.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선택한 영역이 왼쪽에 그려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거를 반대로도 하실 수 있는데 자, 반대로. 자, 요거를 왼쪽에 보면 요 위에 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 요 활성화가 된 파란색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자,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 자, 오른쪽에 문서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내가 마우스 올렸더니 오른쪽에 문서가 바뀌죠? 자, 또는 내가 여기 탐색기를 했더니 자, 오른쪽에 문서가 바뀌어요.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지금 내가 선택한 영역이 오른쪽에 input이라고 하는 태그가 되더라. 자, 오른쪽에 여기가 input이라는 태그. 자, 취소하는 방법은 클릭을 쿡 누르면 취소가 돼요. 다시 이거 누르고 선택이 되면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 영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콕 해요. 여기서 멈추죠. 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HTML이고요. HTML. 자, HTML. 그 다음에 이 HTML을 왼쪽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브라우저가. 그래서 브라우저가 하는 일은 서버에 가서 이 HTML 문서를 요청해서 받아온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에요. 브라우저가 하는 일. 자, 그래서 이 화면을 이쁘게 완성하는 사람을 우리가 퍼블리셔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시면 종종 이렇게 동작 같은 걸 하죠. 자, 눌렀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자, 이때 이런 동작 같은 거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하고 그림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림만 이쁘게 그리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퍼블리셔라고 구분지어서 말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거는 회사 나름이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문서들이 왼쪽에 이렇게 그래픽처럼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진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요 HTML 문서 작성법을 배워볼 거예요. HTML 문서 작성법.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HTML 문서 작성법을 배우기 전에 도대체 인터넷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서버에 이 문서를 요청하고 있다는데 자, 이게 무엇이고 이걸 URL이라고 부르는데 URL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화면에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지금 이 문서는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드라이버에 가산 수업이라는 곳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런 폴더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안에 HTML이라는 PPT가 있죠. 자, 요거고요. 슬라이더 쇼를 보시면 자, 방금 얘기했던 거를 기억해 보면 인터넷이 무엇이고 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이것도 면접에서 종종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랑 웹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보통 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연결된 통신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웹은 그 통신망에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우리가 이걸 줄여 웹이라 하는데 월드 와이드 웹을 줄여서 그냥 웹이라 부르죠. 세계를 넓게 망처럼 연결한 것을 우리가 웹 서비스라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웹 서비스, 인터넷 안에 있는 웹 서비스는 보통 브라우저에서 HTML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통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통신이 무엇인가? 자, 통신은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자, 이 친구. 자, 이 친구.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통신이라 불러요. 신호를 전달하는 거. 그렇죠? 신호를 전달. 그러면 데이터 통신이라는 건 뭐냐면 0, 1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데이터 통신이라 불러요. 신호인데 0과 1로 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라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큰 전선에 자, 구리선들을 잔뜩 넣어놔요. 이 구리선들은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주파수로 된 신호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자, 이 주파수로 된 신호를 이 구리선이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우리 마을에 있는 이런 전신주가 있고, 그렇죠? 전신주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전신주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전신주를 통해서 이 신호들이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전달하다 보면 이 신호가 크기가 점점 작아질 수 있어요. 신호 크기가. 그럼 여기서 증폭기라는 게 있어서 증폭기 이렇게 다시 키워주기도 해요. 그렇죠? 이 전신주는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이게 다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줄어들면 신호가 작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걸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 신호를 전달했는데 무엇이 0이고 무엇이 1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 ASK라는 방식이 있고 FSK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 보면 이 친구는 연결이 끊어지죠. 자, 끊어진 것을 0, 있는 것을 1로 보죠. 근데 보통 신호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신호가 짧으면,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짧으면, 길이가 짧으면 1, 길이가 길면 0. 이런 식으로 약속한 게 FSK. 그래서 0, 1로 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0, 1로 된 데이터를 전달해서 어떻게 해요? 자, 0, 1로 0, 1로 이렇게 된 데이터를 전달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8개 단위로 쪼개요. 8개로. 8개로 쪼개요. 자,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고, 그렇죠? 이진수. 자, 8개를 기준으로 이진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 숫자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숫자를 이진수로 바꿔서 자, 만약 이게 텍스트다. 만약 텍스트다.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인코딩표. 인코딩 라벨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이 숫자가 84야. 84면 뭘까? 그렇죠?
뭘까 보고 이 친구가 답을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65로 해볼까요? 만약 이 친구가 65다. 65면 이 친구는 뭐예요? 10진법에 65가 되겠죠? 자, 여기는 없네. 65면 대문자 A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숫자가 97이다. 자, 97. 그러면 97이면 소문자 A를 나타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이 데이터를 거기에 맞는 타입의 데이터로 변형하죠. 다시 우리가 0101로 된 데이터를 신호를 바꾸죠. 자, 또는 내가 자, 신호를 받아왔는데 자, 이런 신호를 받았는데 자, 이게 소리 신호다. 자, 소리 신호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 점을 찍어요. 자, 이런 점을 찍고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요. 자, 이게 뭐예요? 소리 신호가 되죠. 소리 신호. 자, 이 친구들의 높낮이를 자, 숫자로 표현해서 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소리 신호가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사진이다. 사진이다. 그럼 사진이면 자, 여기 하나의 요 공간에 파란색을 칠해. 자, 요 하나의 공간에 빨간색을 칠해. 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전달받아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의 사진. 요게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이 이미지들한테 예를 들어 너는 첫 번째로 출력되고 두 번째로 출력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영상이 되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숫자로 표현이 돼요. 수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요. 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자,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자, 모든 데이터가 수로 바뀌는 현상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 수 데이터를 우리가 주파수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주파수로. 자, 그래서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인, 그죠? 신호가 있거나 없는 상태인 0과 1을 저장을 한대요. 신호가 없고 신호가 있네. 자, 이것을 크기를 정해가지고 뭐 1바이트, 2바이트 이런 식으로 크기를 정해서 그죠? 이거를 이진수로 나타낸대요. 그 이진수 데이터를 수나 텍스트나 음성, 이미지, 영상 등으로 데이터로 구현할 수 있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통신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자, 통신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화선이 기본이었겠죠. 우리가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전화선.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 통신은 뭐래요? 0과 1로 된 데이터를 전달하죠. 자, 유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요 숫자들을 이렇게 신호로 바꾸는 거죠. 신호. 자, 주파수로 바꾸어서 통신하고 다시 이 주파수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거는 1이고 이건 0이고 이건 1이고 이건 0이다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죠. 01, 0, 1, 0. 자, 그것이 데이터 통신이라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선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이 망, 데이터 통신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이 망,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불러요. 이 망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또는 내가 군대같이 이 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써져 있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인트라넷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외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쓰는 망을 우리가 인트라넷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군대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이유가 보안 때문이 되겠죠. 자, 여튼
자,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내고, 그렇죠? 신호를 받을 때 중간에 중계자가 존재하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모뎀이라 불러요. 모뎀이 하는 일은 자,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영상을 하는 것이 모뎀이 되죠. 모뎀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도 하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 전송하기도 하죠. 자, 이런 용도 데이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통신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0과 1로 된 상태만 저장한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를 다 데이터화 시키고 데이터화 시킨 것을 신호로 바꿔서 전송하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건 뭐다? 모든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망을 우리가 인터넷이라 불러요. 이때 넷이 망을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크. 자, 처음에 인터넷은 전화선으로 했어요. 전화선으로 컴퓨터가 원거리 통신을 했죠. 그래서 제 나이쯤 되는 분, 제가 이제 86년생인데 또는 이제 응답하라를 보신 분들, 아이고, 자, 응답하라에 보면 그 저걸 보죠, 그렇죠? 하이텔, 뭐 이런 옛날 컴퓨터. 자, 이때 이제 전화선으로 연결을 했었어요. 이때 컴퓨터 간에 연결을 할 때 전화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전화 신호가 띠띠띠띠띠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연결을 했던 적이 있죠. 옛날엔. 자, 그래서 전화선으로 한 적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전화선이 굉장히 느렸어요. 데이터 통신을 하기에. 자, 그래서 지금은 뭐 10기가 인터넷도 나오고 10기가보다 더 많은 것도 나오죠. 그렇죠? 지금 2018년도에였죠. 18년도. 19년도에는 5기가도 나오고 지금 25년도라서 뭐도 나왔어요? 한번 볼까? 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인터넷. 나무위키가 여기 있다. 그렇죠? 나무위키. 지금 몇 기가 정도 나왔나? 자, 이거 인터넷을 시각화한 거래. 이만큼 지금 망이 엄청 뻗어 있는 거죠. 이 망들이 마치 우주 같네요. 자, 우주 같은 형상. 자, 이게 인터넷이라는 것은 자, 인터넷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군사 목적으로 처음에 나왔어요. 군사 목적으로. 자, 우리가 미사일이 떨어지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또는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군사 목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인터넷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궁금한 게 아니라 속도, 그렇죠? 지금 몇 기가까지 나왔냐가 궁금한 거죠. 자, 2024년도 1기가, 그렇죠? 1기가. 그 이상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 이상은 나오지 않네요. 자, 나중에 혹시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시고. 자, 그래서 무선은 5기가, 유선은 10기가.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선생님, 그러면 전화선이 없는, 자, 이렇게. 자, 보통 집은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핸드폰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자, 이 주파수라는 거는 공기 중에도 떠다녀요. 공기 중에도 이렇게 공기라는 매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주파수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이게
구리선을 이동할 때랑 공기 중에 이동할 때랑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통하더라. 자, 그래서 자, 우리 라디오 생각하면 돼요. 우리 라디오 받을 때 라디오가 전선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넷도 핸드폰으로 통신하는 인터넷도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주파수가 전달되는 형태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구리선보다는 느리고, 그렇죠? 짧겠죠? 짧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설치하냐? 자, 우리가 무선 통신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가 있죠?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인공위성. 그렇죠? 자,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 신호를 딴 데로 이렇게 보내고. 그렇죠? 자, 이게 멀리 떠 있으면 더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낮게 떠 있으면 멀리 못 보내겠죠. 대신에 멀리 떠 있으면 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 거고, 짧게 떠 있으면 보내는데 또 에너지가 적게 들 거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좀 낮게 이렇게 떠 있죠. 낮게 떠 있고 여러 대가 떠 있어요. 멀리 떠 있으면 많이 필요 없는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띄우는 거는 이렇게 낮게 떠 있어서 다 여러 개가 엄청나게 많은 스타링크라고 부르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더라.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연결했을 때, 자, 그 컴퓨터들한테 주소를 줘요. 자, 주소. 자, 주소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또는 서로 접속이 된다거나, 또는 접속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줍니다. 이때 주소를 주는 체계, 규칙을 우리가 IP라 불러요. 자, 아주 쉽게 인터넷의 프로토콜이라 불러요. 그래서 기본 규칙이 되는 거죠. 기본 규칙. 자, IP라고 부르는 건 뭐다? 주소다. 무엇의 주소? 인터넷의 주소. 연결했을 때 인터넷의 주소.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컴퓨터 간에 이렇게 주고받을 건데, 이때 컴퓨터 간에 주고받는 규칙을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라 부르더라. 데이터를 통신할 때 규칙을 TCP.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등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더라. 자, 이때 주고받는 형태에 의해서 채팅이 될 수도 있고,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이 될 수 있고, 파일 공유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HTML의 문서를 주고받는 통신을 웹이라 불러요. 자, 이메일, 채팅,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파일 공유 등의 많은 통신 규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 HTML을 주고받고, 자, HTML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HTTP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준말이 HTTP 통신을 하는 것을 웹 통신이라 불러요. 웹은 HTTP 통신을 해요. 이때 HTTP는 뭐의 준말이다? HTML 트랜스퍼, 전송하는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규칙을 얘기해요. 규칙. 자, 규칙. 그래서 HTML을 주고받는 규칙, 웹.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이게 지금 인터넷을 형상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보여요. 자, 이런 거. 자, 이게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서로 접속을 할 수 있긴 해요. 자, 서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접속을 해서 하는 일들은 크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또는 파일을 전송하거나. 자, 그런데 자, 인터넷에는 자, 요런 서버라는 친구가 있어요. 서버 컴퓨터죠. 그렇죠? 자, 이 서버 컴퓨터는 어떤 거의 준말이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의 서버예요.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서버가 되는 거예요. 서버. 자,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자, 이 A, B, C, D, E, F, G 이런 친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서비스. 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서버들은 이미지를 전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음악을 스트리밍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기도 해요. 자, 이 서버들이 하는 일들은 뭐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해요. 자, 전달하는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서버는 돈을 받기도 하죠. 넷플릭스는 돈을 받죠. 그렇죠? 자, 이거 뭐지? 이러면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는 광고를 대신하면 돈을 안 받죠. 돈을 내면 조금 더 고급 음질의 음악을 전송해 주죠. 자,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였죠. 돈을 받는 서버도 있고 돈을 안 받는 서버도 있죠. 대신 광고가 포함되어 있겠죠.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광고만 보면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이 친구들이 다 뭐예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되죠. 그리고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각자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죠. 음악을 줘. 그죠? 영상을 줘. 또는 HTML을 줘. 웹 서비스는 뭐예요? HTML 문서를 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약 이게 네이버 웹 서버예요. 그러면 A, B, C, D, E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웹 서버한테서 HTML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거죠. HTML. 이때 네이버는 광고로 수익을 벌었죠. 광고로. 자, 한번 볼까요? 아, 요걸 줄여야겠다. 그쵸? 요거를 줄여서. 이거를 취소됐다. 자, 내가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자, 이때 받는 문서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index.html이라는 문서를 받아요. index.html. index.html. 자, 한번 쳐볼게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뜨죠. 자, 이때 네이버는 우리가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광고료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가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인터넷을 연결하면 IP라고 하는 주소를 받게 되는데, 자, 주소 체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IPv4라는 게 있고 IPv6라는 게 있는데, IPv4는 이미 소진을 해서요. 자, 여기 지금 번호가 자,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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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의 조합. 그쵸?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의 조합. 2의 32계승. 자, 요게 총 43억 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대요. 자, 43억 개. 근데 여기에 약속된 번호들이 있어서 43억 개까지도 못해. 정확히 한 20억 개밖에 못해. 자, 근데 이제 요게 다 소진을 해버렸대요. 자, 소진을 해서 지금은 IPv6를 IPv6. 자, V6가 이런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형태라는 건 뭐냐면, 자, 이때 요 하나가 16진수예요. 16진수 왜 쓴다 그랬죠? 자, 현재 이 친구가
5인 이유는 우리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자, 이게 255, 0부터 255인 이유가 뭘까요? 8개의 비트를 쓰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는 정기적 신호인 0과 1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8개로 표현되는 것이, 그렇죠? 8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자, 이것을 우리가 1바이트라 불렀어요. 자, 1바이트는, 자, 이게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 표현되는데, 자, 2의 7승까지 다 정기적 신호가 있을 때 숫자는 2의 8승 빼기 1이랑 같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공식이에요. 자, 2의 7승까지 정기적 신호가 다 있다는 거는 2의 8승 빼기 1이랑 같다는 거예요. 2의 8승은 256이에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 표현되는 게 요 8개 비트예요. 그래서 8개 비트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4바이트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 조합이 IPv4고요. IPv4. 자, 16진수는 4개의 비트로 표현되는 거예요. 4개의 비트. 자, 그래서 이 친구가 0부터 15까지를 표현하죠. 왜? 2의 4승 빼기 1이니까. 2의 4승은 16이니까.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자, 이 친구 표현식이 좀 특이한데, 0부터 19까지는 똑같은데, 10부터 A, B, C, D, E, F라고 불러요. 이때 10을 A, 11을 B, 11을 C, 13을 D, 14를 E, 15를 F라 불러요. 이게 16진수 표기법이에요. 16진수를 왜 쓴다? 컴퓨터한테 친해지려고. 컴퓨터는 이렇게 1바이트 단위로 쓰는데 1바이트 단위로 쓰면 너무 크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4비트씩 숫자를 잘라서 쓰는 것이 16진수 언어의 특징이더라. 자, 그래서 요거 하나가 16진수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4개가 총 몇인가? 2바이트인 거죠. 2바이트. 2바이트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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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바이트. 자, 요 2개가 1바이트인 거죠. 2개가 1바이트. 자, 그럼 여기 보면 D, B 이런 게 나오는 거죠. D가 13이고 B가 1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표기한 것이 IPv6 표기법. 자, 딱 봐도 지금 요거 2개만 합쳐도 이것보다 이거랑 똑같죠, 그쵸? 이게 지금 4바이트고, 그쵸? 요거 2개가 4바이트죠. 총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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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총 몇 바이트? 그죠? 16바이트를 쓰는 거죠. 자, 그만큼 컴퓨터의 숫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주소가 IPv6. 자, 근데 이제 이미 IPv4가 부여된 컴퓨터는 IPv4를 쓰고, 그죠? 부여되지 않은 주소는 IPv6로 대체하는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가 같이 통용이 되고 있는 구조가 현재 IP 주소 체계입니다. IP 주소 체계.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URL입니다. 자, URL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URL이라 불러요. 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위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 컴퓨터 안에서 C 드라이버에 있는 배너를 접속하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내 컴퓨터 안에서 내 PNG를 접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에 C 드라이버를 빼고, 자, C 드라이버를 빼고, 아이고. 자, C 드라이버를 빼고, 자, 내가 여기 앞에다가
IP 주소를 써요. 163.6.3.1 안에 있는 배너를 접속하려고 해요. 자, 이거는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할 때 쓸 수 있는 주소인가요?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주소예요. 자, 이때 C 드라이버라고 앞에 쓰는 것과 요 앞에 뭐라고 쓰는 것? IP 주소를 쓰는 이 주소를 우리가 절대 주소라 불러요. 자, 절대 주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접속된 상태에서 주소를 배너가 아니라 back.png를 찾고 싶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 안 하고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주소인가요? 상대 주소인가요? 상대 주소예요. 자, 내가 접속했다는 걸 전제로 주소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 주소가 돼요. 자, 이때 이런 주소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URL이라 불러요. URL. 이런 주소 체계를. 자, 이때 URL에서 R이 resource. resource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료를 얘기해요. 자료. 데이터. 그래서 주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맷, 형태, 유니폼,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자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방금처럼 C 드라이버를 쓸 수도 있고 또는 IP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 IP를 매핑하는 게 있어요. 자, IP를 매핑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한 번쯤 우리가 인터넷 하면 배워볼 텐데 호스트 네임. 자, 우리가 네이버.com이라 부르죠. 자, 이 네이버.com이 이 IP 주소를 매핑하고 있는 호스트 주소가 돼요. 이렇게. 자, 한번 증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네이버에 접속한 것으로 가볼게요. 네이버 접속한 곳으로. 자, 그리고 다시 검사하기 눌러볼게요. 검사. 마우스 오른쪽에서 검사. 자, 여기 검사창을 줄이고 키우는 방법은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윈도우도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되나요? 범준 씨 한번 해봐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건 이제 단축 키고. 자, 여기 보면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탭. 네트워크. 자, 요건 눌러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뭐냐면 네이버 서버에서 받아온 파일 또는 이미지들. 자, 요것들이 다 네이버 서버에서 받아온 것들이에요. 자, 한번 새로 고쳐볼게요. 이 전체를 새로 고쳐볼게요. 자, 새로 고치면 맨 밑에 보면, 자, 맨 밑에 index.html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없네. 메뉴에 있나? 아, 메뉴에. 자, 메뉴에 보면 index.html이 있을 거예요. 자, 요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자, 밑에 쭉 있는 거예요. 자, 메뉴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자, 못 따라온 건 제 것만 그냥 보세요. 자, 못 따라오신 분은. 자, 요 네트워크에 새로 고치고, 네트워크 탭 먼저 하고, 새로 고치고, 자, 메뉴에 보면 여기 인터넷 통신 안에 index.html이 보이고. 자, 요거 클릭해 보시면, 자, 현재 요게 요 네이버.com이 여기 리모트 어드레스, 요게 IP 주소예요. 자, IP 주소를 이렇게 매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자, 여기 .44 이런 게 있어요. 443. 자, 이게 뭐죠? 자, 이게 뭘까? 자, 여기까지가 IP. 나 요건 뭘까? 443은? 그쵸. 폴트 넘버예요. 폴트 넘버. 자, 우리 서버 배웠죠? 소켓 서버. 자, 소켓 서버를 배웠는데,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서버예요. 우리가 구현한 서버랑 똑같아요. 구현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반복문으로 클라이언트 업세트를 받는 구조의 서버예요. 근데 이 서버는 HTTP 통신을 하는 서버겠죠? 소켓 서버가 아니라 HTTP 서버가 됩니다. 자, 여튼 이 서버는 고정 IP를 가지고 있어야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고정 IP예요. 이 포트는 우리가 HTTPS라는 통신이라 있는데 HTTP인데 S. HTTP는 우리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이라는 OS에서 80번이라는 포트를 기본 포트로 써요. 그 다음에 HTTPS는 443번이라고 약속돼 있어요. 443번. 그래서 우리가 웹서버를 이 OS에서 열 때 기본적으로 HTTPS는 443, HTTP는 40번. 자, HTTP는 HTML을 주고받는 통신인데 S는 뭐냐면 security, 보안이 추가된 HTTP 통신을 HTTPS 통신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배워볼 수 있으면 배워볼 거고. 그래서 이렇게 포트가 약속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33, 130, 200, 236이 뭐예요? 네이버 서버의 IP 주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의 포트번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누가 네이버.com이 자, 네이버.com이 매핑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호스트 네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서버 주소면 자, 이 주소는 뭘까요? 자, 이거는 리소스의 위치가 되죠. 그죠? 리소스의 위치. 우리가 패스라 불러요. 리소스의 위치를 패스. 안 뜬다고요? 제가 여기 index.html로 바꿨잖아요. 그죠? 똑같다고. 자, 주소를 제가 index.html 붙여줬어. 근데 index.html 뜰 거야. 요거 새로 고침해야 돼.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면 뜰 거예요. 떴어요? 맨 위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새로 고침하고 자, 맨 위로 올릴게요. 맨 위로. 자, 그럼 요게 뜰 거예요. 자, index.html 안 쓰면 안 뜨나? 뜰 텐데. 자, 맨 위로 올리면 이렇게 네이버.com으로 뜨네요. 그렇죠? 네, 네이버.com이나 index.html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문서를 얘기해요. 자, 이 문서를 보면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CSS 없이. CSS라는 건 이걸 이쁘게 꾸미는 그래픽을 구성하는 문서를 우리가 CSS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볼 거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었죠. 자, 우리가 리소스. 자, 리소스는 데이터를 얘기해요. 근데 데이터인데 이 친구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문제 있어요? 지영씨?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 뭐 물어보는 줄 알았어. 자, 다시. 리소스는 뭐다? 사용 가능한 주소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리소스라 불러요.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자, URL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IP를 포함한 주소래요. 그렇죠? 그냥 내가 banner.png라고 하면 이거는 URL이 될 수 없어요.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네이버.com에 그렇죠? 네이버.com 하고 그 다음에 banner.png라고 해야 URL이 되는 거죠. 정확한 주소의 위치, IP를 포함하는 주소를 써야 이것이 URL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자, 여러분들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이런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때 test.co.kr이라고 하는 서버로 찾아가. 자, 이 서버 위치가 뭐예요? test.co.kr이야. 자, 여기서 이 서버 주소가 www.test.co.kr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면 어디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 서버는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리소스라 불러요. 자, 등록된 데이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칠게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미지라고 하고 있는 폴더가 있고, 그렇죠?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고, 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log.png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친구가 이 서버 안에 존재하는 리소스의 패스가 되죠. 리소스의 패스.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합쳐서 Uniform Resource Locator의 URL이라 불러요. 그래서 리소스를 찾는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RL은 물론 컴퓨터 내부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볼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파일 서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워보는 거는 웹서버 상에서 URL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웹서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웹주소라 부르죠. 웹주소. 자, URL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통신에는 자, 클라이언트들끼리 접속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인터넷 안에는 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서버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서버한테 자, 아까 봤던 log.png를 주세요. 자, 이렇게 요청하는 행위를 우리가 request라 불러요. 뭐뭐 주세요. 자, 서버가 나 log.png가 여기 있네. 찾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행위를 우리가 응답이라 불러요. response. 자, 이렇게 요청하면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예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자,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요청은 request, 응답은 response.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방법은 URL로 하죠. URL로. 웹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웹상에서.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할 때는 URL로 하고 응답할 때는 자, 요청한 이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요. 주소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응답을 하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응답 요청하고 있는지 정보가 있더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네이버 여기 가시면 자, 여기 네이버. 자, 여기 헤더에 보시면 헤더에 보시면 자, 리퀘스트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요. 자, 리퀘스트. 그 다음에 쭉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거 보면 리스판스라는 것도 있어요. 리스판스. 그렇죠? 리스판스. 자, 리스판스는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데 요청을 어떤 걸 했냐? 죄송해요. 이건 응답을 어떤 걸 했냐네였죠. 자, 여기 보면 쭉 더 내려 볼게요. 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 여기 보면 요청 헤더, 요청을 한 브라우저 정보가 쭉 내려보면 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자, 현재 네이버를 요청한 OS가 맥OS야. 자, 맥OS야. 그 다음에 요청을 한 이 브라우저가 어플이 자, 모질라라고 하는 엔진을 쓰고 있어. 자, 맥OS에서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요청을 했나? 그리고 이제 요 응답에는 어떤 걸 응답했냐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응답에는 어떤 걸 응답했냐? 자, 그래서 요청하고 응답하고 응답에는 응답한 문서의 정보가 있죠. 자, 이렇게 서버가 요청하고 응답하는 이런 규약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 불러요. 자, 통신하는 방식의 규칙을 프로토콜이라 부르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TTP라고 할 때 이게 프로토콜을 얘기해요. 규약. 자, 이때 HT는 HTML을 얘기하고 HTML 문서. 이때 T는 전송을 얘기하고. 그래서 HTML을 전송하는 규약을 줄여서 HTTP라고 불러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웹통신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네이버를 자, 오른쪽에 열어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내는 이 친구가 받은 문서, 그다음에 받은 문서를 그래픽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웹통신이라 부르죠. 웹. 자, 이 웹통신은 최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 인터넷 도서관을 만들려고 만들었대요. 자, 누구 같은 거? 나무위키 같은 거. 자, 나무위키 같이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들을 클릭으로 이렇게 넘나드는 자, 클릭으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최초의 웹의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싶었대요. 뭘로? 문자열이나 또는 이미지 또는 mp4 같은 영상 같은 것 또는 소리, mp3 같은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웹의 최초의 목적이었어요. 웹의 최초의 목적. 자, 근데 이제 자, 이 웹을 처음에 구성할 때 어떤 걸 구성했냐면 자, 매번 주소에다가 자, 어떤 주소를 쓰고 예를 들어 내가 나무늘보가 궁금해. 나무늘보.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링크로 나무늘보 링크를 만들면 이 나무늘보 링크를 타고 나무늘보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구성을 해요. 이것이 하이퍼텍스트라 불러요. 자, 이 하이퍼의 의미는 건너편 문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A 태그라고도 불러요. A 태그. 자, 여기다 누르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자, 그냥 나무위키를 볼까요? 나무위키를 볼게요. 자, 아까 인터넷이랑 나무위키에 왔어요.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링크죠? 이게 지금 도서관인 거예요. 도서관의 책 중에 인터넷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자, 인터넷이라는 책. 자, 여기다 내가 일본 기업의 인터넷을 궁금해. 그러면 도서관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도서관에 책들이 막 있어요. 그쵸? 자, 이 중에서 내가 인터넷이라는 책을 찾아서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여기에 일본 기업의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또다시 찾아야 돼. 막 찾아서 이걸 찾아서 또 읽어야 되죠. 일본 기업의 인터넷에 가야 하는 문서. 자,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자, 처음에 웹을 만드신 분들은 처음에 웹을 만든 사람은 자, 여기서 내가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어. 내가 보다가 클릭만 하면 또 나오고 또 클릭만 하면 또 나오고 클릭만 하면 또 나오고 자, 이때 내가 건너편에 있는 다른 문서를 클릭만으로 가져온다 해서 하이퍼, 건너편, 초월해서 텍스트로 찾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 불렀어요. 자, 하이퍼 텍스트. 자, 이런 하이퍼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하는 문서라고 해서 HT 마크업 랭귀지에서 HTML이 돼요. 자, 이때 마크업은 좀 이따가 볼게요. 자, 하이퍼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는 뜻으로 HTML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웹이 자, 여기 지금 누르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하는데 주소는 바뀌죠. 또 어떻게 해요? 이동하면 주소가 또 바뀌죠. 또 내가 이동하면 주소가 또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링크로 주소를 바꿔가면서 이동하는 것이 웹통신의 기반이 되는 거죠. 웹통신. 자, 처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서관 같이 저장하는데 누르기만 하면 이동하는 형태로 만든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 불러요. 링크 간 서버를 연결한 하이퍼텍스트가 아니라 하이퍼링크라고 적혀 있는데 똑같아요.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 자, 이런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형태의 인터페이스죠. 유저 인터페이스란 뭐예요? 사용자한테 제공하고 있는 동작하는 원리. 그렇죠? 설명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라 부르죠. 자, 이것이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웹을 쓰고 있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게 하이퍼텍스트가 생긴 모양이에요. 이게 하이퍼텍스트가 아니라 HTML이 생긴 모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꺽쇠 같은 걸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 불러요. 자, 마크업 랭귀지. 자, 이렇게 이 꺽쇠 안에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쓰는 것. 대표적으로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는 문서를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부르더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람 정보를 입력하고 싶어. 사람인 경민을 입력하고 싶어. 자, 경민을 입력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person 태그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크업이라고 그러더라. 지금 경민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경민이라고 써요. 자, 이때 person 안에 name으로 경민을 찾을 수 있죠. 또는 내가 나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텍스트인 39를 써요. 그러면 이 person 안에 age라는 태그로 39라는 걸 저장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마크업 언어라 불러요. 다른 말로 XML이라 불러요. 이때 X는 확장, 익스텐션을 얘기하고요. 익스텐션. 확장 가능한 마크업이 된, 이렇게 마크업이 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XML이라 불러요. 이 XML을 우리가 웹상에서 사용하게 바꾼 것을 HTML이라 불러요. 하이퍼텍스트가 포함된 마크업 랭귀지.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person이나 name이나 age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하고 바꿀 수 있어서 확장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 person이라는 이름, name이라는 이름, age라는 이름의 마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확장 가능한 마크업 랭귀지라 부르고, 여기서 내가 고정된 이름들을 지정해서 웹상에서 쓰겠어 해서 하이퍼텍스트로 된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해서 HTML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정보를 구조화하고 싶었대요. 구조화할 때, 자, 이때 가장 유행했던 언어가 XML이었어요. 자, 이때 XML 형식이 너무 좋아서 HTML에서 야, 그러면 XML 형식을 HTML에 사용하자 해서 만들게 된 문서가 HTML이 되고요. 이 문서를 주고받는 통신을 HTTP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것은 이 HTML에 지정된 규칙. 이 HTML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칙. 예를 들어 UL 태그, H2 태그, A 태그 이런 사용법. 작성법. 그렇죠? 작성법. 자, 요걸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이쁘게 꾸밀 수 있대요. 자, 이쁘게 꾸미는 것을 우리가 스타일 시트라 불러요. 스타일을 이쁘게 꾸미는 문서. 자, 스타일 시트. 이때 캐스케이드가 빠졌는데 이걸 우리가 CSS라 불러요. CSS. 이 규칙을 배워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꾸밀 수 있나?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를 내가 이동시키거나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대요. 자, 이동시키거나 애니메이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걸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합쳐서 이 화면단을 구현한다고 해서 화면단인 프론트가 화면단이에요.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end라고 불러요. 프론트. 자, 다시. 자,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 규칙을 배워볼 거예요. 자, 웹브라우저가 종류가 좀 많죠? 크롬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요건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익스플로러는 사라지고 엣지가 들어왔죠? 사파리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자, 이 친구들은 방금 얘기했던 이 HTML 문서를 받아서 그래픽으로 그리는 일을 해요. 그래픽을.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하는 일은 요청을 하고 서버에 그걸 받아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더라. 브라우저. 자, 여기서 크롬이 유명한 이유가 크롬. 자, 크롬이 유명한 이유가 자, 여기 HTML 문서를 잘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픽으로 잘 그리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동작하는 엔진이 있는데 자, 이 동작하는 엔진이 굉장히 좋대요. V8 엔진이라 부르는데 자, 이 친구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롬을 쓰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라는 걸 냈는데 이 엣지도 누구를 쓰고 있냐? 요 크롬 브라우저의 V8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V8 엔진이 좋은 엔진이더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작성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작성을 해볼게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